2024년 5월 7일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한 남성이 덜덜 떨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납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마약을 물속에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300만 바트,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을 3일 내에 준비. 태국 바트로 환전해 계좌로 송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장기를 다 팔아버리겠다고 협박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협박 전화를 받았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사라진 아들의 이름은 30대였던 노씨. 약 일주일 전인 4월 30일 혼자 태국으로 여행을 갔고 일주일 지난 오늘 새벽에 이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이했던 건 이때 이 협박 전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들 전화였는데 전화상 목소리하며 톤이 영락 없는 한국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는요, 워낙 동남아에 사기 전화나 이런 게 많으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모르는 번호로 오거나 뭔가 그렇게 하지, 진짜 내 아들 번호로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영 촉이 안 좋아. 그래서 처음엔 바로 대사관이 아닌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태국에 있잖아요. 국제 범죄로 들어가니까 이게 조사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던 거예요. 이에 경찰서에서 지금 바로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먼저 연락하라고. 실종된 노 씨는 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자였대요. 실제 태국 여자친구와 교제한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너무 먼 장거리잖아요.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해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태국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태국 가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올 생각이라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경찰, 바로 태국에 있는 전 여자친구 소환, 조사 들어갑니다. 이 여자친구는요, 우리 연애는 끝난 사이였지만 친구로 남아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태국에 온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4월 30일 혼자 태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에 약 이틀 정도 지난 5월 2일 이 둘 만납니다. 이때 저녁에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나기로 해요. 약속 장소를 정한 사람은 노 씨였습니다. 이 클럽이요,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클럽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 시 반드시 들려야 될 술집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한 곳이었대요. 그렇게 그 클럽에서 이 둘 만났어요. 이때 노 씨 기분이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즐겁게 얘기하다가 잠깐 전 여자친구가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나왔는데 저기 노씨가 보여. 그런데 그의 옆에 두 명의 남자가 같이 붙어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지 노씨 플러스 그의 옆에 두 남자 총 3명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때 그녀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 이 클럽 자체가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고 타국에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괜시리 막 좋잖아요. 이때 노 씨는요, 전 여자친구가 딱 돌아오니 바로 옆에 두 남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사실 이 전 여자친구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확히 이때 무슨 말을 했는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웃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국말 사이에서 이 전 여자친구가 점점 지루함을 느껴 나 그냥 화장실 좀 다시 다녀올게.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웬걸 사라졌네. 노 씨와 그 옆에 두 남자가 사라진 거예요. 놀란 그녀는요, 바로 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이때 노 씨는요, 여기 클럽 출구 쪽이야. 두 친구가 나 데려다 준다고 해서 나왔어. 이 말에 전 여자친구 벙 찌죠? 그럼 나는? 그러니까 따라 출구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녀가 딱 나왔을 때 본 장면은요, 노 씨가 회색 자동차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1분 정도 더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 이후 별다른 교류는 없었다고. 이 말에 경찰은요, 그녀한테 되물었어요. 혹시 그 클럽에서 둘이 뭔가 금지 약물을 한 거 아니야?
이에 그녀는요, 노 씨와 함께 있을 때 금지 약물 냄새를 맡은 것도 없고 하는 모습도 못 봤고 내 자체가 그 약물 냄새를 싫어해서 내 주위에도 그걸 하는 친구도 없고 노 씨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말 모르는 거죠. 그녀가 거짓말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녀 역시도 용의자거든요.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노 씨가 사라진 이후 그녀의 알리바이 모두 확인돼요. 그렇게 그녀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이 전 여자친구가 진술한 내용 속에 노 씨 곁에 붙어 있었던 2명의 남자. 한국인으로 보였다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은 바로 문제의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CCTV 바로 확인 들어가죠. 실제 CCTV에 5월 3일 새벽 2시 반경 노 씨가 2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클럽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 2 남자가 노 씨를 부축해 나오자마자 한 차 문이 열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후에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내리더니 노 씨와 함께 나온 2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3 남자는요, 굉장히 친해 보였어요. 이 3 남자는 자연스럽게 노 씨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만남이라면 이 차 안에 있던 남자도 클럽에서 같이 만났다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이 2 남자가 클럽 안에서 먹잇감을 물고 나오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이 3 남자를 찾아야 한다. 다행히도 당시 카메라에 이들의 차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조사 결과 렌트카로 확인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게요, 이 렌트카를 빌릴 때 빌린 사람 정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3 남자 중에 한 명이 그 정보를 진짜 사실 자기 정보를 쓴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문제의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20대였던 이로운, 전라북도 출신인 남자였습니다. 출입국 관리부서에 등록된 사진 정보와 비교한 결과 그날 클럽에서 노 씨 옆에 딱 붙어있던 2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이네. 여기서 정말 또 하나 다행인 게요, 당시 태국 렌터카 회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에 모두 위치 추적 시스템을 부착해 놓은 상태였대요. 답 나왔죠. 이제 이거 추적해야지. 경찰은요, 이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이놈들이 차를 빌려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라, 이 3명 문제의 클럽을 나온 후에 방콕 외곽의 한 호텔로 갔었네. 바로 그 호텔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 이미 다 떠나고 없네. CCTV 속 회색 렌터카는 그 호텔 주차장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 안에서 혈흔이나 단서는 나오지 않아요. 즉 이들 호텔에 도착한 후에 차를 바꿔 타고 갔거나 걸어갔거나 기어갔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다행인 게요, 이 3명이 이 호텔에 5월 1일 밤에 왔는데 투수 기록을 모두 진짜 실명으로 실제 정보로 다 기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나머지 2명의 신원도 파악됩니다. 이용진, 김형권, 렌터카를 빌렸던 이로운까지 이 3명은요 1년 전에 입국한 상태였어요. 즉 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3 남자는요 5월 3일 새롭게 렌트한 픽업 트럭을 몰고 한 가게로 가서 큰 검은색 플라스틱 통과 시멘트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숙소로 돌아왔고 이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다시 5월 4일 밤 9시 정도가 됐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큰 검은색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와. 이 3 남자는요 이 통을 회색 차가 아닌 새로 빌린 렌트카 픽업 트럭 뒤에 실은 뒤에 숙소를 떠났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에 따르면 이들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로 가요. 거기서 차가 한참을 멈춰 있어요. 약 1시간 정도?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이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경찰은요 바로 파타야 저수지 근처 도로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들이 저수지로 들어갈 땐 분명히 트렁크에 검은 통이 있었는데
이들이 저수지를 나갈 땐 그 통이 없네. 이런 상황들은 너무 안 좋은 예감이 들게 하죠. 노씨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시멘트로 봉인, 통에 유기돼 파타야 저수지에 버려졌구나. 3명의 범인 모두 한국인으로 동남아 각지를 자주 오가고 있어 경찰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높다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도움을 요청해요. 자, 여기서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뭐냐? 각 나라의 경찰기구 간의 협력과 국제범죄의 수사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는 5월 9일 이로운, 이용진, 김영권 이 3명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3사람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요. 그들의 정보가 공개되고 진짜 몇 시간 지나 이 노씨의 가족분들이 또 이상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은 아버님 그새 신고하셨더라고요. 이거 노씨 핸드폰인데 아직도 장난 같죠? 아드님 살리고 싶으면 돈 만들어 오세요. 한국 시간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가 시간 드릴게. 내일까진 밥 잘 먹이고 사지 멀쩡하게 데리고 있을게요. 이런 식의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걸 확인한 경찰은요. 너무 허접해 보였어요. 노씨가 살아있다.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땐 이미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정작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건 하나도 안 보냈죠. 왜? 이미 사망해서 찍을 수가 없거든. 실제 노씨의 은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5월 3일 새벽에 노씨의 은행 계좌에서 370만원 정도가 이체된 거예요. 누구 계좌로? 이로운 계좌로. 5월 3일 이날이 노씨가 클럽에서 두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날이거든요. 경찰이 추측하기론 이래요. 그날 돈을 노리고 노씨를 납치, 죽이기까지 했는데 후에 노씨 계좌를 확인해보니 웬걸 돈이 너무 없었던 거지. 실망을 한 거예요. 뭔가 노씨를 이용해 돈을 더 얻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몸값 요구였던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노씨가 살아있는 척해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이런 추정의 경찰은요. 그의 가족들에게 힘드시겠지만 이놈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최대한 시간을 끄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걸 눈치챈 걸까요? 어느 순간 이 세 남자 역시 노씨의 가족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요. 인력을 조직 문제의 파타야 저수지 바닥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나오길 바랬어요.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길. 하지만 수색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찾았다! 물속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큰지 여러 명의 잠수부가 붙어 끙끙대가지고 끌어올렸대요. 바로 문제의 이 통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 통이 열리는 그 순간 시멘트와 혈액이 섞여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피해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 상태로 몸은 굳어져 시멘트에 섞여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화가 나고 경악스러운 건 이 피해자의 손가락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다 지금 아래 화면에 색깔만큼 다 잘려져 있었다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요새 현대 과학기술을 얕봤어. 요새는 손가락 아니어도 확인이 가능하거든. 발견된 시신은 제발 아니길 바랬던 노씨였습니다. 태국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손은 사망 이후에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했을 때 피해자의 갈비뼈 여러 군데가 다 부러져 있었어요. 그 외 몸 전체에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전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의 사망 원인, 목이 졸린 질식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팩트, 그의 몸에서 수면제가 나와요. 실제 전 여자친구는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날 노씨가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CCTV 속의 그는요, 두 남자의 부축을 받아야 될 정도로 되게 많이 취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가 나왔죠. 수면제를 몰래 타 먹였구나. 시신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 남자 잡아야겠죠.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범죄자들이 깊은 산속에 숨어 체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이거 체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웬걸? 이 세 남자 중에 한 명인 이로운이 범행 후 한국으로 돌아간 게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5월 9일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이 세 남자 수배 때리고 정보 공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노 씨 가족들이 문자를 받았었습니다. 아버님, 곳에 신고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장난 같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돈 만들어 붙이세요. 이 문자. 그런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 9일날 수배 내려지고 노 씨 가족들이 이 문자 받고 그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이 가족들이 돈을 붙일 가능성 거의 없겠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건지 뭔지 이로운 대한민국 전북 정읍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한국 경찰이 나섭니다. 이틀 뒤인 12일 오후 7시 46분경 이로운의 고향 자택에 쳐들어가서 그를 체포해요. 체포해서 봤더니 역시나 전과가 있는 놈이야. 이제 2명만 더 잡으면 되죠. 이때 인터폴에서 중요한 단서가 전달됩니다. 5월 13일 오후 9시경에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숙소에 묵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봤다고. 그게 누구? 이용진. 바로 5월 14일 저녁 12시 10분경 캄보디아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푸놈펜의 숙박업소를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용진도 체포 성공. 이때 쳐들어갔을 때요. 이놈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짐 싸고 있었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한 명만 잡으면 돼. 그런데 이 한 명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김영권, 그는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태국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김영권은 주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태국을 떠나지 않았지만 정보원에 의하면 그는 다른 경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얀마로 가지 않았을까 하더라고요. 김영권 또한 질이 안 좋았어요. 2020년부터 태국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한국에 머물던 2016년에서 2017년도에 경남 창원시에서 차량을 털고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3명 과거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나? 드나들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폭력 전과는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왜 죽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로우는 난 억울하다. 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 저 두 남자가 다 한 거다. 오히려 나는 이러지 말자고 말렸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이용진은 처음엔 묵비권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이게 말 안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증거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후에 금품을 노리고 그랬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경찰 추정과 진술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도 이 3명 차를 털고 도박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았어요. 쉽게 돈 버는 위험한 방법을 택했죠. 이걸 봤을 때 사건의 시작은 김영권이야. 김영권이 이로운을 꼬드겨서 태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야, 태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전화사기 등등 하지? 큰 돈 벌 수 있어. 야,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이로운. 좋은데? 따라 태국으로 간 거지. 하지만 세상살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영권이 자기를 속였던 것처럼 이로운이 다시 친구 이용진을 속여 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태국이 점점 이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버리네? 그러면서 우리 사업이 어려워졌어. 수입이 확 줄어들면서 또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태국으로 여행 온 관광객들을 노렸습니다. 이들은요, 태국 여행객들 무슨 잘은 모르겠는데 옆에처럼 온라인 채팅방이나 온라인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먹잇감을 포착해요. 이때 노씨 혼자 여행 갔잖아요. 태국 여행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 공유도 해주고, 뭐 술집에서 같이 놀 사람, 뭐 옆에처럼 여러 가지 글도 올리고 활동을 한 거죠. 그는 태국 여행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자신의 일정을 온라인에 업로드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 노 씨에게 접근했죠. 친해진 거예요. 방콕 문제의 클럽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클럽이 노 씨가 처음 방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방콕의 활기차고 핫한 밤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예요. 이에 노 씨는요, 아싸리 잘됐다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여기서 보고 놀기도 하고 일석이조. 그렇게 5월 2일 노 씨는 약속 장소 그 클럽으로 갔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는 금방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에 수면제가 들어간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렇게 술에 만취된 것처럼 보이던 그는 이 두 남자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원래 자기들은 숙소로 끌고 와서 돈만 요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노 씨가 갑자기 깨어났어. 그러더니 뭐 하는 거냐고 격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본인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노 씨의 은행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차 안에서. 결론은 그 과정에서 목졸림까지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차 안에서 사망. 본인들 말로는 죽은 걸 확인하고 본인들도 놀래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죽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그를 큰 플라스틱 통에 넣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5월 4일 밤 그들은 픽업 트럭을 몰고 노 씨가 들어있는 통을 파타야의 한 저수지로 운반, 밤의 어둠을 틈타 버렸죠. 이 세 명은요,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맨 처음부터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왜냐? 사건 장소로 방콕을 선택한 것부터가 에러야. CCTV가 가득한 곳이 방콕이거든. 게다가 이들 호텔 예약하며 렌터카 빌릴 때 다 자기 개인 사실 정보를 썼어요. 그래서 신원 확인도 별 어려움 없이 바로 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이들의 범죄, 우발적인 살인 같나요? 정말 자기들 말대로 조용히 시키려고 은행 비밀번호만 알아내려고 때렸는데 목이 쫄랐는데 죽어버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 후에 살리려고 나름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다. 이 말 진짜인 걸까요? 누가 봐도 이건 허술하지만 엄연히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 자동차, 숙소를 미리 준비했고 CCTV 각도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5월 2일 저녁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수면제를 타고 납치, 폭행, 살해까지 죽인 후에 당황도 안 해요. 손가락이 다 잘랐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가해자들은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했습니다. 이뿐이게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3명 피해자 계좌에서 돈까지 뺐어요. 죽여놓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고 부모님을 협박해 몸값까지 요구했죠.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이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노린 걸까? 원래 노 씨가 주식이 좀 있어가지고 태국에 자주 올 수 있었고 일하지 않아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위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때마다 이 얘기를 들은 주변인들은 이런 돈자랑 아닌 돈자랑 안 하는 게 낫다. 주의까지 주셨을 정도였다고. 반대로 이 3명은 돈에 완전 돌아 있었어요. 돈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노 씨가 돈에 대해 언급을 했다면 했겠죠.
현재 체포된 2명은 납치해서 돈을 뜯으려고만 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때리다 보니 죽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책상을 탁 치니 하니 죽어버렸다고. 지금 현재 김영권만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권까지 잡혀야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데 태국 경찰 말에 의하면 김영권이 전 아내한테 2명이 한국 경찰에 잡히면 자수하겠다고 했다는데 현재 피해자 노 씨의 누나분께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며 엄벌 탄원서를 올리셨어요.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현재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조사 중입니다. 결론 난 게 없어요. 그저 추정하기로는 강도 살인죄가 적용돼버리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15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는데 태국으로 즐겁게 여행 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빨리 마지막 김영권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